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러시군요. 왜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이게 민주당이 예. 하는 꼴이 뭐예요? 예. 우리가 내란 척결하고 네. 1년간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왔는데 예. 지방선거 패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면은 빨리 전화해보고 계기로 삼아서 예. 제 길로 가야지. 예. 이게 싸움길로 가면은 예. 망하는 거죠. 예. 결국 저는 선거 전부터 예. 이거 조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2년 차, 3년 차가 가고 예.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민 경제 예. 어렵잖아요. 예. 코스피는 좋아도 서민 경제는 어려워요. 예. 살리고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윤어게인이 나오는 세상이 된다. 예. 라고 했는데 딱 그 길로 우리 민주당이 아스팔트 깔아주네요. 예. 왜 그러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권 경쟁이죠, 지금. 보시기에 본질은. 당권 경쟁이죠. 예. 당권 경쟁은 필연코 예. 대권과도로 연결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1년 보내고 예.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예. 성공시켜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선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예. 하는 건 알고 있고 4월 서울시장 같은 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예. 정치적 패배를 해가지고 허탈한데 예. 그렇게 말씀했으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네. 대통령의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죠. 벽오동 심은 뜻이 의원님 해석하시기엔 뭔가요? 나가라요. 아, 나가라. 책임지고 나가라. 예. 그리고 호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예. 호동잎은 떨어졌는데 예.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저는 예.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물론 정청래 대표가 탄핵, 예. 내란 청산, 예. 3대 개혁 업적이 많습니다. 예. 잘했어도 백공일과예요. 예. 정치인은 한 가지 잘못하면은 국민은 책임을 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수습의 길은 예. 지금 오늘 드디어 말이죠. 예.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70%에 가까웠던 것이 예. 오늘 급락했습니다. 급락해가지고 데드크로스 예. 부정평가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와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1.8%가 더 높아요. 예.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 예. 도대체 의원청에 한번 안 열리고? 이건 민주당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예. 총사퇴하고 예.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예.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의원님 지금 생각하시는데 동감을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보시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늘 뭐 저한테도 많이 전화 오고 그래요. 예. 그 제가 예. 몇 가지 한 2, 3일간 예. 언론에 나가서 얘기한 걸 보도가 되니까 내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라고 하는데 물론 내일 11시에 예. 선관위 때문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예. 10시에 의총한다는데 예. 그게 말이 돼요? 예.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1시간에 본회의 설명하다 나면 끝나는 거지.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이 의원님, 없어요.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저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총회를 그래요. 소집해서 예. 무한정 토론을 예. 하면은 예. 거기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예. 여기다가 예. 진짜 우리가 억울한 것은 예. 선관위는 헌법기관 아니에요. 예. 헌법기관. 저 뻘짓을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니까 우리 책임으로 왔어요. 예. 이것도 막 나왔을 때
국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하고 치고 나가고 강한 모습을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좀 화라도 덜 나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예.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하도 그래도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그 절차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거기서 발표하든지 일방적 예. 선언을 하든지. 예. 아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하나 보고 있었는데 예.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예. 아니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예. 일부 여론조사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않고 있다. 예. 또 20% 내외로 앞장서던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예. 내란 정당 예. 국민의힘과 떨어져도 예. 아무 소리 않고 있다. 예. 이건요 강 건너 불난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 민주 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핵폭탄. 예. 예.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예. 저는 양심에 털났다고 봐요. 예. 당권 경쟁은 양상은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당권 경쟁은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예.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예. 서로 자제하고 예. 내가 해서 당을 어떻게 살리겠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의 개혁은 예.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입니다. 예. 그렇겠죠. 예. 저는 예. 네 분의 대통령을 직접 모셔본 예. 사람이고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도 했고 예. 정권 재창출도 해봤고 정권 뺏겨가지고 예.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예. 제 자신도 감옥 가보고 예. 다 겪어봤어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세요. 예. 저도 섭섭한 게 있습니다. 예. 왜 대통령한테 섭섭한 게 없겠어요. 예. 개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는데 네.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네. 저부터 책임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했으면은 울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나가라 한다고 평가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미 선전 예. 아니 그러니까 지지도가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도 그냥 예. 아니 부정평가가 많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래 내란당보다도 윤어게인 그 세력들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늘에 무너지는 일이에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어떤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 이것이 또 일반적으로 어떤 다른 의원님보다 굉장히 한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 그러나 아니, 의원님 이런 거 생각하시기에는 자체예요. 대단히 비상 상황이라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렇죠. 이 예. 판국에 예. 분열을 위해서 뭐 네. 문저 텔레 이후 예. 탐탐 채채채 예. 이따위 소리나는 하는 민세다 예. 어쩌다 이게 분열의 길로 가서 되겠냐 이거죠. 예. 우리가 분열하면은 예. 누구 좋아요? 내란 세력 좋죠. 네. 아니 이번 선거 때도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하면은 네. 박근혜, 이명박이 활보합니까? 예. 그리고 오늘 보세요.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 그런 세력이 미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냐고요. 예. 야당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라가 진짜 이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신 차려서 1년간 이끌었고 예. 민주당도 잘 했는데 이것 두고 이렇게 서로 분열을 길러가고 예. 싸우고 사태질하고 예.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분명한 어떤 심중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해법도 심중에 있는 해법은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제시했죠. 거. 제시했고. 알아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동잎 떨어졌는데 예.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예. 아직도 봄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죠. 예. 정청래 대표는 가을이 온 걸 모르고 있나요? 보시기에? 본인도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은 공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물론이죠. 제가 예. 며칠 전에 백광일과다 정치는 예. 아무리 잘해도 예. 한 가지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예. 진짜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잖아요. 예. 까불지 마라. 한 방에 간다. 예. 이게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보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일 좀 잘한다고 예.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거 안 되죠. 예. 지금 상황에서의 해법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정치적 충돌 과정에서 정치 투쟁 과정에서 그 해법대로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안 할 수가 없죠. 예.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살고 더 견딜 수 없어요. 예. 하루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선언하면은 내일부터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리고 저녁이라도 우리 당장 민주당도- 선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대단히 그렇죠. 급하다. 예. 예. 우리 민주당도 저도 내일 의원총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예. 해요. 하시. 초선들이 개혁적이어야지. 예. 중진도 말하지 않고. 예. 누가 말하지 않는 예. 이래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정당이냐. 예. 이건 아니다. 아까 정청래 대표에게 백공일과란 말씀하셨다 그랬나요? 네. 예. 반응은 뭐였나요? 예.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예. 했고 예. 그 측근들에게도 의견 제시를 했고 뭐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것은 아직 뭐 예. 그래요. 예.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예. 자기들도 모색하려고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라도 예. 그 당장이라도 즉시 사퇴를 했으면은 예. 국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당내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내 다른 의견, 오늘 예를 들면 이지은 대변인 사퇴하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요,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진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지은 네. 대변인은요 예. 정치 신인 아니에요. 예. 존경 출신 예. 변호인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예, 단순하게 표현의 실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단순한 표현 실수다. 예, 예. 그렇죠. 그런 그 맥락까지 잘 뭐 제가 했다가 하면은 그건 뭐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이지은 대변인이 한 것은 그래도 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나가는 예. 그 이지은 대변인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은 예. 그것이 그렇게 제가 했다가 하면 딱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럼 만약에라도 말입니다. 의원님 요구대로 혹은 판단대로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난다면 당권 경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당권 경쟁 네. 물론 이제 뭐 나오겠죠. 정청래 대표도 나올 수 있고. 뭐 물러난 다음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 물러나고 예.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더 깨끗하다. 예.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야 된다. 일단. 물러나야 일단은 물러나야 예. 돼요. 그렇지만은 예. 이제 뭐 김민석, 예. 송, 예. 정 이런 예. 분들이 나오시겠죠. 예. 예.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아니 글쎄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지금 늦었다. 예. 국민이 당원이 너무 화나가지고 있으니까 네. 사퇴하고 네. 깨끗하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거기까지 오고 가시는 거죠. 가야 된다. 예.
하지만은 본인은 네. 사퇴하고 국민과 당원한테 의사를 묻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준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은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질 때다. 이 그렇죠. 말씀으로 정리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혼돈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지율도 꽤 격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2개 있었는데요. 일단 하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네.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60%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오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50.4%로 이 직전 조사보다 9% 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4%였고 부정 평가는 대폭 올라서 4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 X에다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올렸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지지율 하락을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 같은 그래프 또 주시면 KSOI에서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가 38.6, 국민의힘 지지가 38.1이에요. 이러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까 뭐 누가 우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진짜 딱 붙었다. 추세를 네. 보면 그 민주당 지지도가 다 40% 이상이었고 50%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두 정당이 붙어버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네. 어제 뒤집힌 숫자가 서로 바뀐 조사도 나왔어요.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 4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 지지율,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번 지선 진 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평가에 반영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가 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잘못했다는 분들도 아마 서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노출됐던 네. 여러 이견들, 그러니까 싸움이 내부적으로도 진행됐잖아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분열적 요소가 됐고 그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 요것도 저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6월 2주째니까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이걸 지시하고 이래 잘못해라라고 해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국정의 총책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도 조금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건 외부적 요인이긴 하지만 중동 전쟁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뭔가 정상화 될 것 같고 민생도 좀 이렇게 살아날 것 같고 이제 네. 그런 심리적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분열이 되면서 이제 지지율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 분열조차도 어느 쪽에서는 뉴 이재명들이 이거 당 분열시켰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반대쪽에서는 친문 내지는 조국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시켰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전당대회로 연결이 네. 되니까 3차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차전은 지난 2월 달에 합당 논란이 세게 있었고 네. 그때 그래서 일단락 됐었는데 요번에 평택에서 2차전이 붙게 됐고 이제 3차전으로 옮겨가는 양상인데 전쟁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죠. 왜 이렇게 만족하세요, 우리 정우김 의원님은? 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치라는 게 너무 어쨌든 저기요. 민주당-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그쪽 모두에게 있어요. 민주당의 이동학 최고 같은 젊은 정치인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왜냐하면은 그 고뇌하는 양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고뇌하는 양심의 모습.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밖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돌이켜 보면 네. 최근 몇 주간
여당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좋을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코스피 8천 돌파한 거 하나 정도. 근데 이제 코스피는 지속적 상승세였기 때문에 네. 그게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반면에 조작기소특검법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이게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됐고 어떤 반전의 계기 같은 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크진 않지만 스타벅스 논란도 좀 과유불급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셨듯이 여권의 내부 분열 네. 문제가 있었고 그건 이제 공천 후유증하고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겼는데 뭔가 개운치 않은 게 네. 그 결과로 보면 이겼는데 그리고 꼭 이겨야 될 때서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거 뒤에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 내부가 속은 더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일시적인 선거 이후의 충격 후폭풍이냐 아니면 하나의 추세가 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입장 표명을 하고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을 막겠다. 여기서 지지율 하락되면 국정 주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복병은 시한폭탄은 전당대회죠. 그 앞두고서 지금 2차 핵분열의 조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면화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쪽에서는 다 이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고 상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류이재명도 저거 대통령 이용하는 명파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도 저 친문들이 전혀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재명 대통령 위하는 척한다 이렇게 불신의 벽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 아닐까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그 네 군데가 문제인 거거든요. 다 민주당이 그것 빼고는 이겼는데 그게 핵심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에서 다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그랬고 부산, 북가, 평택, 네. 을 같은 곳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고 전북에서는 이제 대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긴 거고 경남에서 또 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승리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거 자체를 패배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올라갔지? 지지율이.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4명이 붙음으로써 지지도가 이제 붙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갖고 대통령이 지금 엔진을 세게 밟은 거죠. 그러니까 화도 났을 거예요. 서울, 그다음에 부산, 북가, 평택의 특징은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닿은 후보들이잖아요. 3명 다. 그런데 다 져버렸고 그리고 평소에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를 그 기자회견에서 아주 거의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공항에서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의 대변인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권력 투쟁이 크게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3자잖아요. 네. 저는. 네. 그런데 이게 웬만한 싸움은 재밌거든요. 팝콘 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싸움은 왠지 으시시해. 왠지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은 싸울 줄 아는 정당이잖아. 그래서 무서워요.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그 지금 안 그래도 선거 패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요 격전지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어제 그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2, 3일 나도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민주당 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핵심이 지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였잖아요. 예.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허탈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성남, 예. 네, 거기도 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조금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 픽한 게 대통령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책임론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네. 어제 그 정청래 대표도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 순방 환송길에 못 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전북에를 다녀왔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평가와 인식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말미에 사실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의원이랑 친명계 의원이 서로 엄청 지적하면서 막 언성을 높였는데 말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발언이긴 한데 일단 뭐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픽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픽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당원들에 의해서 뭐 최종 후보로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서 아주 중요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당이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니 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선거 뭐 운동이고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최민희 의원 거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픽은 제가 볼 때 박주민 의원에게도 했었고 네. 박홍근 의원에게도 했어요. 그리고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못 알아봤던 거죠. 네. 예. 왜냐면 중간에 박주민 의원 것도 뭐 이렇게 그 보건복지위 칭찬하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처음에 시대적 조류가 그냥 정원호 약간 민주당 정치인스럽지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뭐 구청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쌓아온 성과도 있고 서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집중과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초반에 지지율 굉장히 높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후보 스스로가 못 받아 먹으면 이거는 뭐 중간에 그냥 끝나는 거다. 그리고 다른 후보로 넘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경선 과정까지는 정원호 후보가 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유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꼭 대통령의 픽이니까 뭐 대통령이 책임이다. 끝까지 뭐 다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네, 네. 당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싸울 때 그러니까 경쟁할 때 뭐 어쨌든 전략을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그 뭐 백서 같은 거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안에 물론 중간에 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전략뿐만 아니라 제3자, 제4자들이 말을 얹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저는 이 백서는 항상 문제가 안 됐던 적이 없어가지고 원사이드하게 여기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여기 30, 여기 35, 여기 2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갈 텐데 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과 같은 논쟁은 그대로 또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이게 선거라는 게 이기면 이긴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되고 지면 진 대로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어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애매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종의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이 당 내부에서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없거나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일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아까 이제 이동학 최고는 뭐 저 박홍근도 픽해주고 박주민도 픽해줬다. 근데 그건 예의상 해준 것 같고 정원호지. 사실은 정원호 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강력한 조명발 아래 경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경선 돌파 쉽지 않았을 네네.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경선까지였던 거고 본선에서는 스스로 입증했어야 됩니다. 유능함을. 그리고 스스로 정말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자라는 후보로서 대중의 평가를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저는 정원호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그냥 구도의 우위에 안주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처럼 소극적으로 선거를 했고 그 얘기 몇 번 하셨죠? 네, 조금씩 추격당해가지고 네. 그리고 좋은 계기도 있었어요. 그 특히 안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네. 아주 공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것도 잘 살리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 선거를 대표해서 나섰던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때문에 전 서울시장 선거도 어느 시장 선거도 다 어느 그 단위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는 뭐 여당이 진 선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 그 핵심 네. 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뭐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백서가 아니고 전당대회가 평가의 장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은 아마 백서 만들자는 말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냥 책임지고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백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여기 반영됐다고 봐요. 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자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도 한국 정치판에서 희생양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1년, 2년 차에 들어가는데 네. 본인의 어떤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게 지금 취임 2년 차에도 해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지금 사실상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게 그 지적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조금 압박하는 모양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사실상 나는 이번 전당대회도 출마할 네.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정권은 짧다란 이 말이 뭐 어찌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어떤 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를 또 보면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을 언제 했냐?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했을 때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이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2016년 7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성주의 사드 배치 그 반대 집회를 처음 찾았을 때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던 정청래 대표가 이 최고위원이던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법 과잉 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이 네.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저 표현은 글쎄요. 저는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야당 시절에 야당 주로 했던 대표로서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현재 여당 대표가 물론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여당으로서 좀 더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자는 그런 그 의미를 담았다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으나 다르게 들리잖아요, 전부.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모르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작심하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과 맞서는 당대표가 되겠다. 근데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초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맞서겠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본인도 그렇고 여당 전체도 그렇고 저는 저 말은 굉장한 실언이라고 보고 또 저게 경쟁자들에게 굉장한 어쨌든 비판의 빌미와 명분을 줍니다. 아니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출마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리고 그 의지를 꼭 저렇게 드러내야 될까? 저거 한번 해보자. 뭐 한판 뜨자. 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게 맞아요. 여당 대표가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만큼 본인은 든든한 뭐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가 나에게 있다. 내지는 당원 여론들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들은 내가 컨트롤 내지는 이제 나의 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다고 건 아닌가요? 대통령하고 맞설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대립각을 줄여야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든든한 백이 뒤에 있다면 아니 그러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몸을 낮추고 그리고 약간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전할 수도 있는데 저건 마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거. 그러니까 저거를 뭐 모아가는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모아가는 어쨌든 흐름? 의미는 그러니까 당원들을 이제 모아가는 네네네네. 흐름 어쨌든 당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넘어서는 이 정권이 있을 수 없고 그냥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는 또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1인 1표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때가 네, 네. 2002년부터 노사모였고 쭉 본인이 이제 그 당원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지금 당원들과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1인 1표의 시대까지 열었다. 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 표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1인 1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의원에 대한
부분을 작업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1인 1표인 세상에서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당심이 또 천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우군을 좀 모아가는 작업 차원에서도 좀 네.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네. 하나만 연결을 같이 할게요. 어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후에는 딴지 게시판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한 2달 동안 안 갔거든요. 선거 동안.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가진 않았었는데 여기에 그 글을 올리면서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그동안 바빠서 이곳에 못 왔다. 앞으로 가끔 문안 인사 드리겠다. 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올렸고요. 딴지 게시판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인 1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걸 의결했어요. 플러스 어떤 걸 했냐면 의원총회를 생중계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 네, 일반적으로 의원총회는 앞에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되고 네. 그 의원 내부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의원이 아닌 사람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밖에 말하는 건 전부 의원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가.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 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다 생중계인데 의원총회 못할 게 뭐야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의원총회를 생중계로 하겠다는 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요. 예. 경우의 수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그 문명 충돌이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였나 그때의 충돌 양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거의 잊었지만 그때도 굉장했었습니다. 원색적이고 생경한 그 충돌의 내용을 보면 뭐 해경군 김씨 해가지고 막 한쪽을 밀어서 압력을 하니까 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였죠. 이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뭐 고용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아주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뭐 1인 1표 내지는 그 당원 권리당원의 그런 어떤 입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민주당의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일 수도 있고 엇보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금 여기서 그냥 수그러들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그 대결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단순히 존재감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제 명운을 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정청래 대표의 목표는 당권을 한 번 더 그 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권까지 생각하는 것인가 요 정청래 대표의 의지에 따라 당원들의 입장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5년의 임기를 마치면은 정권이 재창출돼야 본인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이런 식의 그 당내에서의 진영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도움이 될까? 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는 네. 거죠. 근데 요게 CCTV 공개하자 요거는 전선을 좀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당원들을 자기 쪽에 세우는. 그러니까 이거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대통령도 했는데 구조가 그렇게 짜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선은 그렇게 본인 쪽으로 약간 넓게 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왜 하지? 왜냐면 임기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임기 때 내가 시작할 거다라고 공약을 지금 첫 공약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에 저도 이제 또 들어가 의원이 아니었지만 지도부였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사실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들어온다. 그럼 진짜 못할 말은 못하게 되죠. 아니, 그게 부작용이 훨씬 클 거예요. 네, 네. 왜 내부 그러냐면 전략이나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될 때도 이제 경쟁적으로 네. 쇼츠 찍을 겁니다. 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 보라고. 그리고 정작 생산적인 토론 꼭 필요한 말 이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문자 폭탄 맞거나 이러기 싫어가지고 예. 입 바른 소리 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공개 안 하니만 못한 그 의원총회의 질이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공약이 아닌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권리당원들 그것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거긴 다 공개하길 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당원 중심주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 기호에 맞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게 뭐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이 와중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북 찾아가 가지고 조직 점검하고 또 오늘도 지금 원래 호남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가가지고 또 뭐 메시지 내고 등등 해서 이제 출마할 걸로 보여요. 고민은 끝까지 하겠지만.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개인의 그 거취에 대한 결정 문제가 아니고 지난 몇 개월간 누적되면서 당내에서 서로 대립하는 세력 대 세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이른바 이제 구주류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유이재명이라고 하는 신주류 세력이 세계관의 충돌도 일정하게 있어요. 한쪽은 뭐 중도, 통합, 조금 더 이제 뭐 포용적이고 이런 외연 확장적인 이런 걸 중시하고 한쪽은 더 선명한 개혁. 이런 대립각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청래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당내의 세력 간의 충돌과 주도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출마할 걸로 봅니다. 다만 이거를 그냥 소모적인 그런 경쟁, 근데 감정 싸움까지 막 이렇게 치닫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전당대회를 치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죠. 네. 조금 생산적인 노선 경쟁으로 이걸 승화시키면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 승화가 이게 안될것 이 같아요.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일정 부분 캐릭터를 앞으로 필요한 캐릭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의 당 대표와 여당일 때의 이 모습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집권 1년 차였기 때문에 여러 개혁 과제들 우리가 뭐 산적해 있었잖아요. 네. 막 변화시켜야 되고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당원 지지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그 동력을 계속 살려가지고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정청래 당대표가 정치인으로 쭉 걸어왔던 캐릭터는 강성 캐릭터고 당원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권 1년 차에는 일정 부분 필요했다. 근데 이제 집권 2년 차를 생각해 보면 포용적이고 뭔가 더 넓은 통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전체에서 다수파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계속 확장적으로 이 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캐릭터가 이제 2년 차에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제시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네. 당원들도 이 부분은 생각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잘해오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2년 차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당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더 넓게 갈 거냐. 그 얘기 네, 막판에 그런 이제 거죠.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건 참 저도 이렇게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나랑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 많이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여당 당이 되는 건데 만약 나랑 똑같은 사람만 찾자고 하면 나밖에 안 남는다. 그 얘기를 좀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점점 쪼그라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성의 목소리들 물론 당장은 귀에 훨씬 더 잘 들어오고 속이 시원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만 짠물들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윤석열은 자기 자리조차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조차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 얘기도 그런 거죠. 네. 일리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한다라는 그 총론은 참 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소위 중도 외연 확장의 이름으로 그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인사들이 과연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 영입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그럼 정책도 중도여야 되잖아요.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고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탱크데이 5.18 폄훼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돼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정권이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 측면도 있거든요. 그 젊은 2030 세대가 또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참정권 훼손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 네. 학생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네, 이 네, 학생들은 그 극우 보수들의 부정선거론자하고 좀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예, 있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뭐 얘기를 했죠.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과연 그러면은 이 정청래 당 대표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네. 바로 그러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직격하면서 반대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참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해운 같은 분들은 보수의 어찌 보면 거의 상징일 수 있는 중도 분이잖아요. 외연이라고 네. 하기에는 그러면서 그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나는 무조건 이재명 정책을 네. 따라가겠습니다 입장으로 확 한 번에 바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이제 문제들이 너무 많아갖고 통과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때도 예. 평상시에 이해운 후보가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네.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해야 이게 중도 외연 확장이지. 네. 그 보수에 있는 인사가 들어오자마자 투항하듯이 음. 이게 과연 보수로부터 그 소구력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꼭 부정적인 그런 그 인사만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김성식 물론 전 뭐, 의원도 있고 예, 또그 윤여준 누구야. 전 장관도 있고 권오을 전 의원도 있고 네.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런 외연 확장 정책에 부합하는 네. 성공적인 영입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번에 이제 논란이 컸던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이제 그게 이제 당내 충돌이나 혹은 결과적으로 인사의 실패로 나타나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다른 평가가 있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여당이기 때문에 넓혀가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운동장을 지금 좁게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네. 과거의 관성 때문 아니냐? 네. 전 이 지적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뭐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이렇게 막 좁게만 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아니지. 그렇진 물론 않아요. 선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다 했잖아요. 아. 대통령이 시키는 픽한 대로 사람들 했다. 공천도 다 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결과가 안 전략 좋았을 공천도 아니 했지. 결과가 안 좋았을 따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 뭐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이제 대표되는 전당대회 구도가 어떤 가치와 노선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향성은 보여요. 한쪽은 조금 더 확정적으로, 한쪽은 더 선명하게. 근데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뭐야?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게 뭐야?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달라? 혹은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그 진영 내에 세력 다툼, 신구 세력 간의 말하자면 주도권을 둘러싼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그 이 힘겨루기고 네. 투쟁이지 그 이상으로 이게 나가고 있지 못하다. 그건 이제 유의미하게 이게 논쟁이 되려면 네. 그런 가치 노선 논쟁을 좀 해야죠. 같이 안 노선 하지. 논쟁 근데 가기 전에 어쨌든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이길 곳을 줬으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고 친명계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도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힘을 같이 몰아줬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절실하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청래는 이번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출마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총사퇴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청래 그 대표는 나는 재출마하겠다라고 사실상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인 거고 네. 그럼 이제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력 다툼이 아주 강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올 건데 그럼 현 주소가 어떠하냐? 이 차기 민주당 그 전대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 지금 여론조사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면 그 민주당 대표 적합도에서 김민석 18.2, 정청래 16, 송영길 14.3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자 대결로 보면 김민석 47.3, 정청래 31.6, 송영길 그 정청래 양자 대결로 보면 송영길 36.1, 정청래 31.6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양자 대결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렇게 양자 대결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론조사 기관이 잘 이렇게 물어본 것 같긴 해요. 구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송영길이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양자 대결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정청래 같은 진영이라는 쪽과 김민석 혹은 뭐 정청래와 송영길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구도라고 판단을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제일
현재로서는 좀 높은 지지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뭐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정청래 대표 역시도 수석 최고위원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과정 뭐 이렇게 벌어질 때는 김민석 총리께서 그때 수석 그 최고위원이었고,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 대표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안정감 있게 당을 좀 자신을 보완해주면서 끌어갔던 측면, 그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권으로 지금 옮겨가가지고 네. 대통령과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봤거든요. 마지막 그거 할 때 지금까지의 1년의 모든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는 좀 다 몰아준 거야? 네, 이례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신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바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역할을 맞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바꾼다고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게 결국 당에서의 역할인 것이고, 그럼 당의 뭐 일반 당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당 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네. 또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요 모든 거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 과정에서 평택같이 또 싸우게 되면 네. 사실 남남처럼 되는 거고 감정 싸움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게 대통령의 어떤 집권 이 정권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의 네. 본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좀 똘똘 뭉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테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네. 기억으로는 조국 후보가 당은 다르지만 공소 취소 찬성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지금 잘못 네, 기억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노선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람이 이걸 해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아주 너무 명징하게 지금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정권, 아마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겠지만은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지사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몰아붙였었어요,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또 당대표 뽑을 때 보면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 그 많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아무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래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가긴 어찌됐든 나갔나요? 나가긴 나갔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레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권력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너무 원색적이라 네. 아마 민주당 분들은 나와서 평론하면서 참 속으로 하기 싫을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아니, 들어요.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 좀 이쪽에서 많이 싫어하죠. 그건 모르겠는데 당원들 사이에는 네. 뭐 그런 어떤 감정의 골 같은 게 이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평택 재보궐선거 단계적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뭔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데 근데 정치인들이 저는 거기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때 그 김기현 대표를 만들다시피 했던 그 전당대회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거칠고 난폭하고 무식하게 개입을 했고 네. 대통령이 지금 한 것과 같은 의사표명은 선거평가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면 안 되죠. 그거는 윤석열이 잘못한 거는 현 정부가 해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거는 민주당이 해도 잘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중잣대를 저는 들이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문에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네. 앞으로 남은 4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네. 당이 이렇게 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의 의견 표명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방식의 개입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 정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정권은 뭐 유한하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뒤끝을 보이는 것도 아니
대통령하고 맞서는 당대표 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순탄할 수가 없어요.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돼야지. 좀 다른 경쟁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그러나 이제 뭐 또 승부는 승부기 때문에 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거의 막상막하다. 이게 한쪽은 당심, 어. 한쪽은 명심 이 이제 구도잖아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당원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가 있어요.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정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려면은 예를 든다면은 국회의장을 할 때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조정식 거기다 딱 한다든지 또는 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그 공천을 할 때 아우 정원호 참 잘해요. 심지어는 요번에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했던 그러한 정도의 워딩은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공항에 당 지도부는 나오지 말라.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절박감을 느끼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그래서 다시 연임이 된다. 그러면은 당장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기에도 상당히 버겁고 네. 또 개인적인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부담도 훨씬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의 그 혼연일체되는 여당의 대표 아마 이런 거가 선거 구호가 나올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아마 뭐 당원의 뜻이 제일 되는 뭐 그런 힘 있는 여당 뭐 아마 이런 정도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송영길 후보도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네, 오늘 뭐라고 했냐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있었잖아요. 네.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 또는 둘 다를 겪었다. 나도 이런 희생자가 될 확률이 꽤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 인터뷰를 보고 송영길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냈던 기억을 이제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후회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참 백서는 쓰면 언제 나와요? 내년에 좀 걸리지 나오는 거지. 않아요, 그거? 그거 한참 걸립니다. 그거. 저는 아마 공개 8월 토론 17일 가능해야 이후에는 되고, 되고, 네, 아마도 뭐 9월 설 아니 추석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추석 지나면 이 백서가 전당대회 화근이에요, 끝난 다음에 화근. 나오는 거죠. 그럼. 네. 누가 쓰실래나? 지금 위원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번에. 위원장은 누구예요?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지금 민주연구원장. 현직으로 계신 분. 네. 보통 이제 역사라는 게 늘 취사 선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역사를 귀족의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아유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전당대회 이후에 나오는 백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쓰는 과정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 당연하죠. 이런 얘기들 만약에 당연하죠. 그게- 정청래 대표가 백서를 통해 공과를 그 기록하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하셨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치서 발언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아마 근거로 담길 확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담길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투표하러 갔다가 투표용지 이렇게 열었던 맞아, 거 맞아.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제 당연하지.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전에 이게 나오게 되면 머리끄댕이를 감당이 더 안 되죠. 잡겠지. 감당이 안 이거. 되죠. 하나, 아예 둘, 셋 두번 하면 다시- 놓는 거야 했는데 그냥 끝을 봐요, 지금도 이거는. 아주 머리를 다 뽑아놓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머리- 노골적이다. 머리 지금. 지킵니다. 네.